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졸업한 샴마 예언입니다. 네, 순서는 자기소개, 꿈의 학교 학창시절, 그리고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꿈의 학교에 중등과정으로 입학을 했고요. 2017년도에 고등과정에 입학하고 202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현재는 휴학 중이고 꿈의 학교에서 교무 TA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께서 내가 꿈의 학교를 가고 싶다면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언니가 이미 꿈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꿈의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그 물음을 통해서 저는 왜 나는 꿈의 학교를 가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당시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었던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넘치는 환경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꿈의 학교에 진심으로 다니고 싶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꿈의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 갔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2 때 담임 선생님과 했던 노적기 모임입니다. 생명 캠프를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미랄님께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노를 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꿈의 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꿈의 학교는 독서와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등과정은 1교시를 통으로 성경 묵상을 하며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등 수업은 좀 더 계열에 초점에 맞춰 공부하는데요. 계열은 국내, 해외, 예술, DCC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과목 시간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동아리, 부서, 자치회, 국토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국토를 2번밖에 안 해봤지만 국토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3 때 한번 국토를 통해서는 함께 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해낼 수 있음을 배웠고, 고2 때 한 국토를 통해서는 리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치회를 통해서는 남을 섬기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의 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과 항상 말씀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친구들과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 시골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선 친구들을 학교 생활 중에서만 봐도 되지만 꿈의 학교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계속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마주쳐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답답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반 외출이나 학년 외출, 목장 외출 등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요. 학교 안에서도 보드게임, 운동으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막연하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만 생각했고,
없던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직업 탐방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직접 약속을 잡고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을 갔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가, 음악치료사, 그리고 교도관을 만나뵈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하는 진로 코칭을 통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칭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간호사가 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과는 늦게 결정했지만 고2 때부터 선택했던 계열 공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꿈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에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를 기독교 바탕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금요일마다 채플이 있었고 성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학교에 입학해 큐티와 예배, 조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렇게 6년 동안 계속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3 때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 공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은 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제게는 6년간 가장 친했고 지금도 제일 친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친구들과 항상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미워하기도 했고 서로 책망하기도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목장 선배들, 제가 선배임을 잊게 해준 후배, 먼저 다가오셔서 고민이 있나 물어봐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열심히 간호학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임상간호사가 되어 정신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고요. 어쩌면 경력을 쌓고 꿈의 학교에 돌아와 보건선생님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샴마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